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평화로운 오후, 서울의 한 공원 언덕길을 두 중년의 친구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째 옮기기도 전에 박 선생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나무에 몸을 기댄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게, 괜찮은가? 또 고혈압 때문인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이 모양이니 혈압 수치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아도 몸은 예전 같지가 않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인가 보네. 친구, 나는 생각이 좀 다르네. 우리가 평생 약에만 의지해서 기계만 보여주는 숫자 하나에 안도하며 사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혈압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우리 몸이 수십 년간 쌓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자 이제는 좀 쉬어갔고 스스로를 돌보라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르네. 그런데 그 신호를 약으로 잠시 잠재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야지 약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 대화는 단순히 두 친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오늘날 50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박 선생님처럼 약물에 의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김 선생님처럼 우리 몸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0대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의 건강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누는 공간, 엄마 아빠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엄선된 건강 지식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년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 선생님과 김 선생님이 나누었던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박 선생님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를 살아가는 50대 가장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은 간편식으로 급하게 해결하고 출퇴근길의 스트레스와 함께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 의자에 앉아 보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한 좌식 생활 방식은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자리에는 우리 입맛을 돋우는 얼큰한 찌개와 짭짤한 반찬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권장량인 2000mg을 훌쩍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이어지는 회식 자리의 술과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안주들은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활동량은 줄어들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자극적인 음식 섭취는 늘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50대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통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50대 절벽이라는 현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50대의 고혈압 환자는 무려 173만 명에 달하며 이는 40대에 비해 126.5%나 급중한 수치입니다.
특히 50대 남성은 여성보다 고혈압으로 치료받을 확률이 1.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생활 습관이 마침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직면한 현실입니다. 의학적으로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또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혈압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혈압이 위험수에 도달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꾸준히 관리하는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겨버리는 혈압계의 숫자들이 우리 삶에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 예를 통해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강남의 한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유능했던 50대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또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었기에 건강검진에서 나온 다소 높은 혈압 수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그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한순간에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위태로워졌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크나큰 짐과 슬픔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우리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파괴를 일으킬 때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진 혈관, 즉 동맥경화는 혈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은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은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뇌가 가장 먼저 그 위험에 노출됩니다. 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3분의 1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높은 혈압이 혈관성 치매는 물론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까지 직접적으로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계속해서 손상되면서 소중한 기억과 건강한 정신을 서서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슬픈 일일 것입니다. 심장 역시 끊임없는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딱딱해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은 쉴 새 없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 근육은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허혈성 심장질환, 즉 심근경색증의 21%가 고혈압에서 비롯된다는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과 세상을 보는 창인 눈의 미세한 혈관들까지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손상되어 만성 신장병과 돌이킬 수 없는 실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고통에 더해 경제적인 부담 또한 우리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1명은 연간 평균 54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더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단순히 약값에 그치지 않고 합병증으로 인한 더 큰 치료비와 간병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뇌졸중과 서서히 소중한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중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혈압 수치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고혈압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십 년간 이어본 생활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단단하고 보이지 않는 여러 장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우리의 식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찌개와 국,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김치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겠어? 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밥상에서 이것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가졌지만 동시에 국물에 밥을 말아 남김없이 먹고 짭짤한 장아찌를 곁들이며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관장량인 2000mg을 훌쩍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는 문화적 역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배추나 무가 아니라 그것을 절이는 과도한 소금의 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여러 질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입니다. 이미 다른 질병으로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약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환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도 내 몸에 괜찮을까? 약들끼리 서로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혹시 약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생겨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의 부작용으로 일었을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낙상으로 인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약이 증상을 잠시 눌러줄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치료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벽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50대가 넘으면 혈압이 높은 건 당연한 노화 현상이야. 이렇게 치열한 사회에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가능하기나 해? 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직접적으로 혈압을 높입니다. 부족한 휴식 속에서 건강을 돌보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회식 문화 속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과 술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혈압을 노화나 어쩔 수 없는 사회 환경 탓으로 돌리며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장벽이 가장 높게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정말로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저 익숙해져 버린 생각과 포기라는 이름의 습관입니까? 앞서 우리는 변화를 가로막는 여러 마음의 장벽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장벽들을 허물고 나아갈 방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아주 새로운 기술이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바로 우리 밥상 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소정한 건강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약식 동원, 즉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이 난 후에 약을 찾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병을 미리 예방하고 몸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찾아 건강을 지키려는 선조들의 깊은 통찰이 담긴 선제적인 건강관리 철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양과 오행의 조화를 생각하며 자연의 이치에 순응했고 계절에 따라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운 식재료로 약선이라는 이름의 건강밥상을 차렸습니다. 심지어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이라는 단어조차 약이라는 생각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음식 하나하나를 약처럼 귀하게 여기며 건강을 돌보는 지혜는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백 년 된 우리의 전통 철학이 오늘날 가장 발전된 현대의학으로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현대의학이 고혈압 관리를 위해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개발한 대시식단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사 계획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 원칙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지방 유제품과 생선, 콩류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트륨 섭취는 하루 2,300mg 이하, 더 나아가 1,500mg까지 엄격히 제한하며 혈관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붉은 고기 섭취 또한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 식단이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 모든 원칙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약식동원의 철학과 대시식단의 원칙을 나란히 놓고 그 깊은 연결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약식동원은 철학적인 균형을 추구한다면 대시식단은 영양학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과학적인 지도를 제공합니다. 두 길은 결국 혈압을 낮추고 더 나은 건강으로 나아간다는 하나의 목적지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약식동화는 우리 민족에게 이미 내재된 문화적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그리고 대시식단은 이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현대사회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 사용 설명서인 셈입니다. 결국 대시식단은 서양에서 온 낯선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위대한 유산을 현대과학이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놀라운 발견이자 체념과 절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희망의 전환점을 찾았으니 이제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의학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동원의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는 혈압이 매우 높거나 합병증의 위험이 클 때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이 가진 다른 측면도 이해해야 합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그리고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 등 다양한 약물들이 가질 수 있는 어지럼증과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몫입니다. 약물은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지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우리의 생활 습관, 즉 과한 나트륨 섭취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까지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약식동원의 길은 우리에게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질병의 뿌리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길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지혜를 실천하며 내 몸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 채널에서는 약식 동원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첫째, 국과 찌개를 드시는 습관을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 식단에서 나트륨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국물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 고추장과 된장을 기본으로 하는 찌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의식적으로 절반만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음식을 맛보기 전에 습관적으로 소금이나 양념장을 더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그 순서를 바꾸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것이 혈압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첫 걸음일 것입니다. 둘째, 지혜롭게 반찬을 선택하고 밥상을 재구성하십시오. 오래 숙성되어 더 짜진 묵은지보다는 갓 담근 겉절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밥상의 구성을 바꾸어 보십시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나머지 절반은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 그리고 기름기 없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건강한 단백질로 채우는 한국형 대시 식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속의 나트륨 대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 버섯, 호박, 바나나와 같은 채소와 과일을 의식적으로 밥상에 더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무엇을 덜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고민입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고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관을 탄력 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시간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3가지 방법 중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반드시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제안드린 방법들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낼 당신의 건강한 미래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할 것입니다. 이제 혈압계의 숫자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당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그 숫자 너머에 있는 당신의 빛나는 시간을 위해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몇 년 후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서는 벅찬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지럼증이나 가쁜 숨 없이 꿋꿋한 자세와 맑은 정신으로 오롯이 그 행복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마침내 품에 안게 될 첫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웃음 짓는 미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의 빠른 걸음을 지친 기색 없이 따라가고 힘껏 안아올려 비행기를 태워주며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은퇴 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토록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건강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설렘으로 가득 찬 활기찬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위해 오늘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르는 김치찌개에서 건더기만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해 보십시오. 국물을 남기는 그 작은 행동과 하루 10분의 짧은 산책이 바로 약에만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겠다는 위대한 선언이자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향한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던 박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언덕길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걷는 즐거움과 건강한 활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지 상상 속의 모습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희망찬 내일의 모습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의 소중한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기나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은 바로 오늘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지혜를 담아 차려내는 따뜻한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닌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건강한 습관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는 저희 엄마 아빠 건강 채널이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어떤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